당신이 나이며 최고입니다. 물론 아픔이 컸기 때문에 하늘에 주신 선물인 것 같아요. 오케이. 네. 제가 뭐 줬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사실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뭐 흘러 넘치는 건 나누는 거니까. 네. 제가 가장 큰 수혜자이기 때문에 네. 아들한테도 지금요 뭐든지 감사하면서 다녀. 그러면 마음은 너 걱정을 안 할 거야. 이 마음 공부하기 지금 원광 디지털 대학이란 그냥 이 자리를 비해서 감히 이것이 최고의 대학이라고 최고의 과목이라고 정말 근본이 되는 공부라고 지금 이 자리가 너무 최고가 아닌가 싶어요. 이 말을 꼭 전달하고 싶었어요. 아이고, 정말 감동입니다. 회원님의 마음과 내가 하나가 통하게 되고 이렇게 교우님들이 좋아하지 마주하면서 하면서도 하나가 열려가는 제가 더 가슴이 설레입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네. 아무 문제 없습니다. 당신이 나이며 최고입니다. 박수. 네. 하고 여러분 너무 반갑습니다. 요즘 뭐 마음 공부 재밌게 잘 하시죠? 오늘은 정말 제가 더 가슴이 설레입니다. 여러분들 그 선배, 06학번 오랜 선배 한 분을 이제 소개하려고 하는데 이분은 정효원 님이십니다. 저희 마음 공부 방법론 초창에 저희 강의를 듣고 너무 저와 마음이 하나로 이렇게 만나는 그런 시간이 됐고 그 이후로 제가 이제 그 행복한 가족 캠프를 이루어 갈 때부터 초창기부터 지금 뭐 12여 년간을 함께 해오고 가족의 문제 다 풀어가시고 또 그 힘으로 그 사업도 아주 밝게 열어가는 그런 선배입니다. 오늘 이 정효님 이야기를 들으시고 저는 뭐 주로 강의만 했지만 그 강의를 실제적으로 몸으로 나타서 이룬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마 더 가슴에 와닿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모두 박수로 이 정효원님을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 고맙습니다. 네, 너무 영광스러운 자리예요. 뿌듯하고, 네네. 그간의 모든 결실이로 된 저로 앉아 있어서, 네, 굉장히 벅차고 설레이고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얘기를 처음에 이제 처음에 그럼 제가 제 소개를 잠깐 할까요? 저는 06학번으로 처음에는 한방 건강학과를 이제 간 이유가 약선에 관심이 많았었어요. 약선은 이제 모든 걸 음식으로 건강도 치유하고 또 뭐 음식으로 건강이 또 치유가 되면 마음도 또 편안하고 그런 쪽에 관심이 많았는데 근데 그때 이제 그 교양 과목 선택할 때 마침 동생이 그때 이제 그 같이 공부를 하고 있어서 먼저 마음 공부학 강의가 너무 좋다. 언니 그걸 교양 과목으로 선택해봐. 그래서 동생하고 네. 그렇게 됐는데 그때 제가 이제 뭐 너무 마음 공부학을 들으면서 좋았지만 사실 그렇게 하고 교수님 만나고 그 다음 해에는 한방 건강학도 너무 좋았는데 사실은 제가 남편한테 밥상은 막 그냥 이렇게 저렇게 막 화려하게 좋은 식재료로 막 이게 궁합을 맞춰서 차려놓는데 정작 남편은 그 밥상에 전혀 관심이 없고 제가 이게 내가 음식이 아니라 저의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는 이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그냥 여한 없이 그냥 이 학기 그 다음 학년에는 그냥 자퇴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마음 공부하기 지금까지도 이제 제 삶을 다시 되살리고 그때 가정 부부와도 또 화합하고 그 전에 또 부모님하고도 만나는 제 인생에 어떻게 보면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이 마음 공부학이 됐고 또 이제
캠프도 계속 참고하면서 그러죠, 오늘까지 시간 때. 예. 빠짐없이 같이 오니까 네, 네. 제 그때부터의 제 인생은 마음 공부하고 예, 이게 같이 왔다고 네, 네, 네. 보면 되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캠프 초창기 했던 뭐 좋은 캠프 경험이 있으면 추억 같은 거. 캠프 초창기에는 네, 네. 제가 그때 지금은 이제 재혼을 해서 다른 이제 뭐 배우자와 이제 같이 십수년을 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는 부부 갈등이 있는지도 모르고 부부 갈등이 굉장히 심한 때에 어떻게 그 대단한 그 위기에 있는지도 몰랐는데 그래서 굉장히 이혼을 하게 되는 과정이 네네네. 있었어요. 네네. 근데 그때 마침 또 마음공부학을 하고 또 교수님을 만나기도 했지만 그러고 그 다음 해에 행복가족 캠프가 부부 캠프로 네, 네, 1차가 시작이 됐죠. 네. 그러니까 저는 제 절실한 문제와 캠프의 시작이 같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늘 내 마음의 문제를 겪고 있고 배우자와의 갈등을 겪고 있는 것이 매달 한 번씩 캠프도 주최됐지만 또 우리 다음 카페에 네. 그 카페에 계속 네. 일기도 올리고 하면서 네, 네. 사실은 어떤 갈등이 있거나 내 마음에 어떤 혼란이나 환란이 생길 때 예전에는 막 방법이 없으니까 그러죠. 술도 먹고 또 아니면 막 책도 읽다가 책 읽다 보면 또 이게 또 좋은 것 같은데 또 내 삶에 실천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안 되니까 더 낙심하고 그랬다가 사실은 이제 마음 일기 쓰고 예 근데 사실 그걸로 맨날 살았어요. 계속 일기로 나를 보고 예전에는 네, 네. 계속 밖을 보고 막 이러다가 네. 계속 나를 보고 그렇습니다. 캠프 참여하면서는 그것이 또 한 번 부모서부터 오케이. 총정리되고 너무 중요한 제 인생의 방편이었죠. 그게 없으면 아마 오늘은 이제 존재하지도 않았을 그러죠. 것 같아요. 네. 그 카페가 지금까지 나를 괴롭힌 사람은 없다. 지금도 뭐 네. 수천 명이 와서 같이 공부를 하고 있고. 네. 네. 그걸로 매일 네. 부부화합이 아니라 사실은 행복가족 캠프를 참여하고 또 카페 자체는 사실은 제가 이제 마음공부학은 뭐 교양 과목으로 듣는 때 아니면 못 듣잖아요. 근데 그렇습니다. 이제 저 마음속으로는 그 카페가 온라인 대학이다. 사실은 오케이. 왜냐하면 그렇게 교수님 피드백 해주시고 오케이. 또 거기서 그 피드백에서 또 다시 자신을 찾고 오케이, 또 오케이. 나를 보고 계속 왔기 때문에 거기가 이제 저는 사실은 내 마음속에서는 마음공부학 대학이었죠. 그렇습니다. 네, 지금도 네. 마찬가지예요. 네. 그러니까 그때 시작했던 것이 매달 이어져 가지고 130 지금 8회까지 지난주에 지금 이루었는데 끊임없이 함께 참여를 하셨고 또 지금 저희 행복한 가족 이사로서 역할을 지금 하고 계시죠. 네. 네. 뿌듯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공부하시면서 공부죠. 왜냐하면 일상에서 예전에는 막 바깥에서 뭐 남편이 문제야, 뭐 아버지가 문제야, 내가 내 가정의 뭐 환경이 남들처럼 좋지 못해서 막 이래 막 탓하는 탓하고. 거에서 이제 마음공부학을 만나서 조금 제가 통쾌했고 또 이 투자를 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한 거는 제가 또 어릴 때부터 29에 사실은 직장 생활을 거치지 않고 바로 사업체 대표가 됐어요. 네, 네, 네. 뭐 어떤 제 굉장히 좋은 기질이라고 보는데 안에서 내 방법을 내 안에 책임이 있으니까 나한테 그 원인이 있어. 또 그 아버지를 내가 선택했다 할 때는 왜냐하면 이제 늘 교회도 가보고 절에도 가보고 좋다 그러면 어디도 가봤지만 늘 가다 보면 저한테 힘이 계속 잃어졌어요. 그러죠. 네. 뭐 이렇게 하면 죄받아. 오케이. 이렇게 살면 안 돼. 뭐 이런 어떤 굉장한 그 강령을 규범. 지키지 않으면 그냥 내 삶은 이미 너무 안 지키고 있는 게 많은데 굉장히 힘을 잃었는데 오히려 그렇게 내가 선택해서 하고 주권이 딱 쥐어지니까 오케이. 그렇다면 이거는 바깥의 거는 내가 어떻게 풀지 못하지만 내가 주인이 되는 거지.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는 거는 이거는 투자해 볼 만하고 나는 네, 여기에 네. 올인을 하겠다는 아주 그게 좀 올라왔어요. 네, 네, 네. 그러니까 계속 어떤 갈등이 있을 때마다 내 안으로 찾아 들어가는 것이 일면 그 첫 단추는 굉장히 단단하게 채워졌죠. 내가 할 수 있어. 그건 굉장히 좋은 일이고, 예. 그렇게 되면 뭐 계속 그 사실은 현실에서 공부지만 현실을 통해서 계속 나를 보고 그렇습니다. 아, 또 거부했던 나를 내가 인정하고 사랑하고 하는 것을 꾸준히 그 마음을 예전에는 아, 왜 이렇게밖에 못할까? 나는 왜 이럴까 해서 아, 괜찮아. 이런 나도 인정해. 이런 나도 사랑해 하면서 그 마음을 굉장히 크게 키워온 결실인 그렇죠.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그 학우들이 궁금해 하실 겁니다. 아마. 그래서 부모님과의 그 아픔을 어떻게 풀었는가. 거울로 본 거죠. 예, 구체적으로 저희 한번. 부모님 아버지는 굉장히 지금도 그렇지만 굉장히 강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제 어린 눈에는 권위적으로 비춰질 수 있고 또 제가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는 분으로. 아버님 직업이 어떻게 되세요? 아버님이 이제 현역 그러시구나. 직업군인이셨고 네, 네. 대위로 이제 예편을 하셔서 예편을 하시고도 뭐 월남전도 다 갔다 오시고 예편을 하시고도 그 굉장히 오래 전인데 그때 지금 이제 뭐 지금은 사우디니 이제 아랍에 우리 건설이 많이 나가서 그때 네. 초창기에 이제 나가시고 또 그거 끝내시고는 뭐 아무것도 없이 뭐 정말 아버지야말로 뭐 정말 자수성가하신 분인데 아버지 혼자 또 미국을 가셔서 거기서 또 사업을 하시고 그 당시로는 참 예, 대단한. 그러니까 저희는 아주 어릴 때부터 한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는 늘 아버지랑 떨어져 있었죠. 그리고 뭐 이렇게 저는 아버지가 우리한테 사랑을 표현한 적도 없었고, 그러니까 어린 눈에는 굉장히 냉정하시고 또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좀 두려운 아버지가 떨어져 있으니까 일면 마음은 좋았었는 것도 있었는데 그 어릴 때는요. 네네. 예. 그런데 뭐 미국에서 한참 굉장히 사업을 크게 하시다가 어느 날 한순간에 이제 그냥 가방만 들고 홀홀 한갑 되실 때 네. 들어오시고 지금 이제 저랑 또 같이 살고 계셔서 굉장히 권위적이고 냉정하고 매몰차시고 또 그럼에도 지금까지 뭐 아버지가 사업을 실패했어 뭐 막 내가 이렇게 잘못해서 이런 얘기를 안 하시고요. 나는 할 만큼을 다 했고 하고 싶은 거를 다 했고 네. 그 모습의 아버지세요. 네, 그리고 네, 네. 또 아주 어릴 때는 또 몇 가지의 이제 저 굉장히 공황 상태에 빠뜨리는 아픔들이 있었는데 뭐 아버지가 막 내 목을 조르신 게 그냥 조르신 게 아니죠. 분명히 저한테 어떤 이제 사건 때문에 뭐 동생을 이제 잘 못 돌보고 어렸지만 초등학교 한 5학년, 6학년이었으니까 그 동생을 잘 이제 잃어버린 거예요. 한순간에. 그러니까 아버지는 나한테 책임을 믿고 어떻게 확 미셔서 이제 죽을 뻔 했는데 그때부터 이제 이 아버지는 내가 증오가 싹 텄죠. 이 아버지는 나를 죽일 수도 있는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는 사람이구나 하면서 확 이제 근데 그때 이제 저는 그거는 세워졌어요. 나가 스스로 혼자 살아가야 되는구나, 이 세상을. 이 부모도 내가 믿을 수가 없는데. 근데 이제 그렇게 살아나왔는데 삶이 굉장히 고달팠어요. 저는 바로 서서 이제 막 나 혼자 뭘 하려 했는데, 예. 그 아버지를 저로 보니까, 문제를 이렇게 지금 보니까 아버지는 굉장히 큰 이렇게 산처럼 계셨는데 나는 어려서 내 어린 눈으로 아버지가 뭐 폭력적이야, 아버지가 제정신이 아니야, 아버지가 뭐 무능해, 무책임해. 이거는 딱 제 마음의 눈높이로 아버지를 보고 있다는 거를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폭력적이다. 내가 폭력적이고 내가 정신이 없지. 뭐 도처에 발견할 수 있었죠. 삶 전체에서. 아버지로 보는 것이 그냥 내 모습이었던 걸 계속 발견하면서는 마음을 읽으면서는 가장 몸에 먼저 나타났던 증상이 뭐냐면 전혀 내가 아니다 생각했다가 내가 저렇게 정신이 없었어가 아니라 내가 정신이 없었구나. 내가 정신을 잃고 살았구나. 내가 무능하구나 할 때마다 이게 무릎이 힘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허물어지는 거예요. 나는 아니라고 생각. 그렇게 안 살려고 생각했다가 전혀
모르던 나를 그러니까 정말 나를 발견하니까 뭐 이게 쓸 수가 없을 정도로 일기 쓸 때마다 자꾸 내가 나라고 세워졌던 거예요. 무너지고 무너지고. 저는 그 몸의 현상이 굉장히 일기를 쓰면서 솔직한 반응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러면서 그 무너진 나를 또 제가 이렇게 뭐 어저께 우리도 캠프에 이 인자가 나와 내가 음의 나와 양의 나가 서로 받치고 있는 거를 캠프에서 나누면서 굉장히 깊었는데 다시 돌아보니까 폭력적인 내가 그래 내가 폭력적이야 그래도 돼 그런 나를 내가 사랑하고 좋아하면서 이렇게 나의 자비심이 폭력이 세워진 것 같고 똑같이 세워지고 또 내가 무책임했구나 내가 가정에 정말 무책임했어 할 때 너무 낙심이 되고 좌절이 돼서 어쩔 때는 일어나고 싶지도 않을 정도로 막 바닥에 꿇어지는데 그래. 내가 이 무능을 맛보면서 또 어떤 나의 불효를 맛보면서 그 나를 또 이렇게 일으켜 세우면서 반듯하게 이게 건강한 거구나. 이미 우리가 온전하다는 것을 네. 그래서 오늘까지도 뭐 문제가 없는 삶이라는 거는 죽은 삶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늘 어떤 문제를 보는 게 두려웠는데 지금도 다시 또 주저앉으면 다시 또 나를 세우고서 같이 반듯하게 세우고 그래서 음양이 둘이 아니구나. 자신감이 탁 쳐져. 내가 참 온전했었구나. 여태는 이미. 실패하고 뭐 그렇습니다. 무능하고 무책임하고 이런 걸 전부 안 하고 거짓말도 안 하고 이기적인 것도 안 하고 그러려니 너무 삶이 어떻게 할 줄을 모르고 또 나는 그런 마음이 일어날 때마다 내 안에 갈등이 너무 극심해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왜 그렇게 그러다가 아니야. 뭐 깊은 절망을 맛보면서도 거기서 나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힘들이 하나하나 세워지니까 인생에 문제가 없었구나. 다만 방법을 내가 몰라서 그런 거다. 그래 그 과정에서 이제 이혼하시고 부부관계 이 매듭들을 어떻게 그 이혼을 하는 과정에 마음 공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혼도 당당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또 저와 같이 마음 공부를 할 수 있는 분하고 어떻게 다시 연결이 돼서 살았는데 그때도 알고 있었어요. 제가 전 남편과의 관계가 내 문제와 내 책임이 정리가 되지 않으면 지금 다시 만난 반복하죠. 불보듯 뻔하다 했는데 그렇게 다시 시작하고도 내가 첫 번째 너무 큰 아픔이 뭐였냐면 이분과 살아가면서 또 제 문제를 보고 하지 않겠어요. 돌아보면 볼수록 그 전 남편이 너무 바람 피우고 어쩌고저쩌고 이런 건 다 필요가 없고 그것이 다 내 모습이었는데 이분과 살면 살고 나를 보면 볼수록 그 전 남편과 이혼하면서 아이를 또 제가 데리고 있게 되면서 한 가족이 혈연 관계가 거기도 시어머니가 계셨고 다 친인척이 있었는데 내가 그것을 깨버린 거를 다시 돌이킬 수 없더라고요. 가면 갈수록 남편이 아무 문제가 없었던 거는 뭐 둘째치고 정말 그 사람도 최선을 다하고 그 사람도 자기 문제로 괴로워하고 그 사람도 나처럼 어리고 함께 이렇게 어떤 방법으로 풀어갔으면 너무 행복하게 살 수 있었는데 화목하고 그것을 다시는 돌이킬 수 없다. 왜냐하면 지금 남편도 전 가정이 있었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너무 가슴이 찢어지게 아팠던 거예요. 그래서 그 찢어지는 아픔이 또 주는 선물이 지금 이 남편과는 정말 정신 차려서 내 문제 보고 지금 이 가정이라도 내가 정말 눈부시게 책임지고 열어가야 되겠다. 그러면서도 늘 갈등을 하긴 해요. 근데 그때마다 또 나를 볼 수 있는 이 방법을 같이 가고 있으니까 또 중간에 행복 캠프를 안 나갔다거나 내가 일기를 안 써갔다면 이렇게 연결이 안 되고 내 삶도 이렇게 비전으로 쭉 이어가지 못했을 텐데 정말 천운으로 이게 마음 공부하고 우리 부부 생활이 같이 오다 보니까 남편도 어떤 자기 문제가 있을 때는 자기를 돌아보는 방법을 갖고 부부가 그렇게 같이 간다는 거는 물론 아픔이 컸기 때문에 하늘에 주신 선물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지금은 갈등이 있지만 갈등 속에 서로 성숙해지는 것 같아요. 책임지면서. 그리고 언젠가 남편이 저한테 며칠 안 됐어요. 남편이 한번 화를 내면 굉장히 불같이 화를 내는데
어떻게 이렇게 기죽어서 화 못 내는 것보다 남편이 건강하게 화내는 게 반가울 때가 있어요. 그래도 네. 자기 문제로 막, 뭐, 저도 그렇지만, 그럴 때는 남편이 막, 한순간에 막, 분노를 막 폭발할 때는 굉장히 두렵기도 하지만, 또 저도 또 만만치가 않아서 지고 싶지가 않아서, 막 또 같이 하고도 했는데, 그러다 지치고 나면 정말 너무 망연자실 또 이제 자기를 본다 하더라도, 이게 뭔가 이 현실이 또 난가 이렇게 하는데, 얼마 전에 이제 남편이 불같이 또 화가 난 어떤 계기를 제가 기운으로 알았어요. 남편이 조용히 나한테 와서 이제 조금씩 이제 자기를 보는 것 같더니, 와서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여보, 내가 굉장히 화가 났는데, 그냥 내가 내 문제로 화가 난 건 있어. 그런데, 당신이 이럴 때는 좀 이렇게 해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그때부터 남편을 믿어도 되겠다는 굉장한 신뢰가 갔어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거는, 돈을 아무리 많이 벌고, 아무리 명예가 있고 해도, 정말 자기 감정을, 그것도 평상시에 참거나 뭐 이런 게 아니라, 아니고. 너무 큰 화가 올라왔는데, 그 너무 큰 화를 자기가 조용히 자기를 보고 나한테 와서 또 미안하다 하기도 하지만 또 당당하게 당신 이럴 땐 이렇게 해주면 참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그 어떤 뭐 대단한 남편보다 너무 듬직하고 이 사람이 책임지고 살고 있구나. 또 나도 그렇구나. 예, 정말 너무 대단한 뭐 부부로 우리가 아주 섰다. 예. 네, 굉장히 기뻤습니다. 자, 우리 이제 그 정도 하시고 노래 하나. 당신은 나입니다. 하시고 그 노래 이제 우리 하원님들도 같이 한번 부릅시다. 당신은 나입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은 나입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축복. 당신은 나입니다. 나는 당신을 축복합니다. 당신은 나입니다. 나는 당신을 축복합니다. 신뢰. 당신은 나입니다. 나는 당신을 신뢰합니다. 당신은 나입니다. 나는 당신을 신뢰합니다. 네. 역시 이제 부부관계도 당신이 나라는 것을 보게 됨으로써 거기서 대단한 것을 참 힘을 얻었던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이제 그 감사발전소 지금 우리 하원님들도 대단히 재밌게 지금 가시고 있고 큰 선물로 이걸 열어가고 계시는데 이걸 처음 접하시면서 그 이후에 어떤 본인의 체험들을 좀 이야기해 주시죠. 처음에 이제 금사님께서 감사발전소 가동이라고 하셔서 감사하게 숨 쉬는 거야. 들이시면서 고마워하고 내쉬면서 웃으면서 하셨을 때는 사실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저는 늘 일기 쓰면서 늘 감사해 오고 있는데 이걸 또 대화하시라고 하지. 그런데 뭐 늘 좋은 걸 주시니까 해봤어요. 지금은 아침에 이제 눈을 뜨면 전날 좀 찌뿌드드하게 자면 아침부터 좀 찌뿌드드하게 일어나고 그러는데 이제 좀 그 습관을 좀 들여본 거죠. 제가 아침에 눈 떴을 때 이 공기 오늘 하루가 주어지면서 이 공기가 나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감사하고 이렇게 의미를 찾으면서 감사발전소를 시작도 했지만 아침에 눈 떴을 때 한 서너 번 정도 아니면 더 좋으면 많이 감사발전소를 가동하면서 기분 좋게 하루를 시작하는 거죠. 예전에는 뭐 일어나서 막 달리기 하고 막 몸 풀고 이러는 걸로 하다가 그냥 마음 먹어서 내가 기분 좋게 일어나는 걸 하고 또 이제 잘 때도 마찬가지고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이 감사발전소 가동이 사실은 뭐 내가 화가 났을 때 나를 보는 마음 일기를 꾸준히 하는 것도 너무 중요한 방법이지만 사실은 제가 아침을 열어가듯이 또 이것을 사업도
사실은 그 방법으로 열어가고 있어요. 누구한테 굉장히 화가 날 때는 참지 못할 화가 날 때는 내가 화가 났다고 화도 내지만 또 마음 일기로 책임을 지지만 항상 이제 뭐 때론 잊어버릴 때도 있어요. 잊어버리는 걸 자각할 때마다 또 더 성실하게 하게도 되는데 사람을 만나기 전에 내가 뭐 누구한테 뭐 의존해서 뭐 나 좀 어떻게 편안해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스스로 감사에 차면 내 기분이 좀 전환이 되고 감사로 풍부하니까 누구를 맞이할 때도 내가 그 사람도 나를 굉장히 여유롭게 보고 또 사업의 운도 사실 그 감사발전소를 수시로 제가 즐기면서 사실은 그 내가 충만하고 감사한 에너지만큼 제가 현실을 또 그 눈으로 보게도 되고 그러니까 저의 그 마음의 상태가 너무 중요하고 또 상대도 그러다 보니까 뭐 사업을 하면서 어렵게 막 무슨 뭐 영업을 해야 된다거나 뭐 로비를 해야 된다거나 이런 거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이제 사업을 이제 마음 공부 끝에 이제 제가 이제 다시 이 굉장한 사업 실패를 50 중반 넘어서 도전을 하는 거에서 주변에서는 뭐 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부모님조차도 네가 이 나이에 뭘 할 수 있겠냐 정신 차려서 뭘 해라만 했는데 뭐 정신을 이제 마음 공부를 잘 차려서 마음 먹는 거에 정말 98% 정말 2%는 어떤 사무적인 일, 사람을 만나는 일 해결을 해가는 걸로 사업도 지금 사실은 제가 지금 분양대행이라는 업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남자들이 거진하는 일이고 분양대행 사업이 그렇게 뭐 아무나 또 현장 그 큰 현장을 맡기는 일도 아닌데요. 감사발전소 하나로 사업이 열려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너무 숨만 감사하게 쉬어도 이렇게 삶이 열리는데 예전에는 사업하면서는 너무 많은 거를 바깥으로 했어야 됐죠. 그렇죠. 사람들한테 잘 보여야 되고 어쩔 때는 또 그 전 보는 데도 찾아가고 방편을 해야 됐었으니까. 이제 뭐 자신감이. 자신감이 감사발전소 가동이라는 거를 처음에 할 때 내가 그때마다 위기가 있으니까 내가 그래도 현실에 감사해야 돼. 또 내가 지금 뭐 그때는 제가 굉장히 어떤 재정적으로 갓난을 맞이해서 돈도 없고 뭐 지금 내가 하고 있던 사업도 다 실패하고 그렇다고 뭐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기는 싫고 막 이럴 때 그냥 뭐 넋놓고 가만히 앉아 있었으면 뭐 전혀 어떤 돌파구가 없었을 텐데 요행의 감사발전소라는 어떤 그 방법으로 내가 오늘 하루씩만 살겠어. 내가 오늘 주어진 하루를 지금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지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거에 가장 근본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거를 그 암암리에 공부를 해오면서 알았어요. 감사발전소 가동하고 오늘 하루 행복하게 살고 하는 걸로 너무 소중하게 기회가 오더라고요. 안 올 것 같은 기회가 마음먹기 다른 거구나. 또 시작하고 나니까 너무 많이 돈이 들어가는 거였는데 돈 한 푼 없이 그 일을 시작했어요. 지금은 뭐 현장도 새 현장이 뭐 한 현장도 받기 어렵다고 하는데 새 현장이 생기고 지금도 또 자꾸 이제 들어오고 재정적으로도 굉장히 크게 열렸죠. 근데 그것이 결국 부모와의 만남이나 배우자의 만남이 열리지 않았다면 이 일은 열려도 뭐 아무 필요가. 돈이 문제가 아니죠. 그 방법의 감사발전소는 뭐 너무 쉽고 심오한 방법이에요. 이 감사발전소가 이 시대의 그 단순한 명상법으로 누구든지 활용할 수 있게 한 것이 숨을 이제 들이쉬면서 알아차리게 하고 내쉬면서 감탄, 처음에는 웃게 했지만 감탄하게 하는 것을 그렇게 할 때 우리가 마음이 비워져요, 누구든지. 그런데 그것만으로 이 정보사회에 사는 우리에게 생각이 막 쳐들어오는 것을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는데 감사로 하면서 그걸 고마워하면서 호흡을 알아차릴 때 구체적으로 마음이 비워지죠. 그런 체험들 한번. 감사발전소를 가동할 때 처음에는 들숨이 굉장히 좀 이게 편안하지 이렇게 코끝을 이제 느끼면서 정말 꽃향기를 맡듯이 기분 좋게
들이쉬는데 굉장히 제 호흡이 좀 짧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했냐면 마음속으로 들이쉬면서 그 고마움을 담아서 하나, 둘, 셋 하면서 하니까 깊이 들이쉬졌어요. 이게 숨도 제가 숨을 쉬면서 평상시에 내가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내 숨이 굉장히 짧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됐는데 네네. 그것이 또 감사발전소 가동은 건강도, 예, 마음의 건강도. 네네. 물론 이제 몸을 느끼니까 생각은 자연적으로 비워지고요. 거기에다가 들이쉬는 숨에 제가 아니 이 공기가 없으면 지금 뭐 지구 전체 아무도 살 사람이 없는 굉장히 강력한 정말 강력한 힘이 이 바로 공기라고 부르는 이 무언의 생명력인데 이것을 내가 정말 감사하게 들이쉬면서 생각도 비워지지만 온 몸이 감사로 꽉 차는 거예요. 물론 들이쉬면서 너무 감사한 마음을 꽉 차고 그리고 또 뭐 조건 없이 내가 너무 뭐 이미 너무 감사하다는 조건은 채워졌지만 마음속으로 막 크게 웃을 때는 이 비워진 마음이 너무 밝고 큰 거예요. 예. 느낌으로 굉장히 충만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감사로 충만해지니까 지금 이제 사업을 이제 하셨다니까 우리 학원인들은 뭐 어떻게 했나 궁금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때 이렇게 어떻게 그게 구체적으로 다가왔는가 이게 우리가 보통 이 감사로 충만하면 감사할 일과 인연들이 찾아오고 고마운 소식이 열린다고 하는데 내 운이 열린다고 하는데 그걸 직접 체험했잖아요. 근데 구체적으로 한번. 구체적으로 사람과 또 제가 하고 있는 것은 분양 사업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건축주들이 집을 지어놓고 타운하우스나 이렇게 집을 지으면 정말 수십억, 수백억짜리 집을 맡겨야 되는 분양 대행하는 사람한테 맡겨야 되는데 인간관계에 대한 부분과 현장에 대한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어요. 처음에는 제가 그 일을 처음부터 어떻게 뭐 저한테 분양 대행이라는 큰 걸 주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정말 부탁을 해서 그 분양 대행을 하고 있는 제 집안이 좀 분양 대행을 하고 있어요. 동생을 통해서 어떤 이제 실장의 자리로 제가 들어갔어요. 사실 들어갈 때 이미 저는 주인의 마인드였지 내가 어떤 일을 배워야 되니까. 근데 실장으로 들어가서 같이 일하고 있는 그 분양 대행을 맡은 분이 여자분이었는데 굉장히 인색하고 욕심이 많고 또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고 있었어요. 제가 아마 거울을 보는 걸로 나를 사랑하지 않았다면 뭐 저런 사람이 있냐고 굉장히 갈등이 하고 그랬을 텐데 근데 참 이미 좀 나를 봐서 그럴까 굉장히 애처로워 보였고 이 마음 공부를 좀 나눠주고 싶었는데 그건 역시도 이제 제가 좀 조용히 거기서 너무 감사하게 왜냐하면 나를 이 길로 들어가게 하는 첫 발에 만난 인연이었기 때문에 어떤 모습을 보여도 나는 이 사람이 나한테는 굉장한 은인이다. 그렇지만 또 이게 포부는 제가 숨기지 않은 게 거기서 일을 차분히 배우면서 얘기를 했어요. 누구도 가지 않는 현장. 제일 나쁜 현장에. 왜냐면 이미 제가 나이도 뭐, 50이 훌쩍 넘었고, 또 그 친구도 제가 마음 공부를 하고 있는 걸 알아서 저를 이렇게 뭐 선생님 대하듯이 한 친구라 저를 직원으로 쓴다는 건 굉장히 용기가 그분들 필요해서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를 제일 아무도 안 들어가는 나쁜 현장을 달라. 그랬더니 정말 꼭대기에 아무도 오지 않는 너무 홀로 외롭게 서 있는 내 채인 타운하우스를 저한테 맡겼어요. 직원으로 들어간 거죠. 정말 저처럼 홀로 외롭게 있더라고요. 그 타운하우스가. 거기에 들어가서 제가 늘 감사해서 이게 나의 첫 현장인데 이 현장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리고 나한테 이 연결고리를 준 사람들도 고맙고 늘 만나는 인연들마다 어떤 모습을 보여 물론 화가 날 때마다 나를 보고 감사하고 거기에는 현장에는 너무 많은 남성들이 굉장히 거친 근데 그 거친 사람들이 너무 순수하더라고요. 아마 예전에는 제가 그렇게 막 어떻게 저렇게 무식해. 허드렛 일을 하시네. 또 어떤 분은 뭐, 이 사람은 대표니까, 건설 현장의 대표니까 뭐 하고, 어떤 사람한테는 잘하고, 막 차별적으로도 대하고, 물론 지금도 그런 것이 오고 가지만, 그 나를 잘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그 매 순간 감사하고, 그 현장 안에,
누가 와서 이 집에서 살아야 되니까 여기서 할 수 있는 건 내가 감사하는 거, 또 내가 어떤 저항이나 증오나 미움이나 불만의 에너지도 있지만 그걸 통해서 더 감사하고 만족하는 에너지로 좀 여기를 꽉 채워야 되겠다. 그리고 또 거기 가서 보니까요. 제가 지금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내가 만남을 이어가면 그것이 돈이 따른다는 것을 그렇습니다. 알게 돼서 지금 당장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즐겼어요. 그 텃밭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텃밭을 마음대로 할 수 있었어요. 가면 너무 텃밭 하는 게 신나고 즐거운 거예요. 남들이 보기에는 저 돈 벌려면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현수막 붙이고 영업해야 되는데 하는데 저는 거기서 즐겁게 일을 하고 뭐 정말 너무 좋은 집에서 깨끗한 집에서 청소하는 게 즐겁고 남편하고 같이 즐겼구만요. 그거를 하다가 어느 순간에 또 그 다음 현장이 이제 정말 이제는 어떤 실장의 자리가 아니라 거기서 이제 내려오고 정말 이제 제 현장을 맡게 되는 일이 있었는데요. 그게 어떻게 제 현장이 됐냐면 그것도 역시 아무도 가지 않는 이미 누군가가 저 또 다른 꼭대기에 이젠 4채가 아닌 16채의 타운하우스를 분양을 하고 있었는데 너무 꼭대기라 한 채 팔고 아무데도 못 팔았대요. 나보고 언니 이걸 좀 언니가 맡아서 해주세요 이래요. 뭐 저는 가보니까 집도 너무 좋고 꼭대기여서 전망도 너무 좋은 거예요. 다른 사람이 다 자신이 없대요. 거길 왜 올라가세요? 어떻게 팔으려고. 남편도 물어보니까 남편도 그래 근데 당신이 뭐 하고 싶으면 해. 저는 그게 또 고마웠어. 내 현장이 드디어 생겼구나. 오케이. 남들은 다 할 수 없다 그래도 여기서 할 수 있겠어. 근데 제가 그때 금사님께 또 전화를 한번 했어요. 남들이 다 가지 않는 현장입니다. 이렇게 힘든데 저는 뭐 어떻게 왔어? 이렇게 물어보시길래 왔습니다. 저는 하고 싶은데 그거 도전해 보지. 근데 그 도전이란 말이 좀 굉장히 저를 또 설레게 하더라고요. 그렇지 내가 이게 안 될 거건 되건 도전하는 건 너무 아름다운 거야. 근데 그 현장을요 제가 가서 그때도 역시 아름답게 가꾸고 뭐 물론 텃밭이나 정원도 아름답게 가꾸지만 오는 사람들이 너무 반갑고 좋은 거예요. 여기를 또 오시는구나. 손님도 내가 뭐 물론 제가 지금 말하는 거는요. 전혀 갈등이나 문제가 없이 사람들을 만났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을 만나고 보면 내 내면의 어떤 갈등들이 그렇죠. 투사도 되고 감정도 일어나는데 그걸 통해서 나를 보는 방법을 갖고 있으니까 다시 다가가서 감사하다 하게 되고 오는 분들이 다 천사처럼 또 정말 부처처럼 나를 일깨워주는 부처처럼 느껴지니까 일단은 집을 판다는 거는 좀 뒤고 거기 오는 사람들과의 만남이 너무 행복하고 좋은 너무 거예요. 중요하죠 그게.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 아무도 올라가지 않고 누구도 자신 없어 했던 거기가 3개월 만에 만 3개월 만에 완판이 돼서 네네. 근데 이게 너무 재밌는 게요. 소문이 일시에 나버린 거예요. 그러죠. 저거를 저분이 올라가서 다 팔았다. 예. 그러더니 그 건축주가 또 그 다음 현장을 저한테 소개를 하고 그러고 또 뭐 그분이 또 소개한 다른 분이 소개를 하고 그래서 또 우리 지금도 역시 또 이제 그때는 근데 서로 이제 누가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사업이 분할의 관계였어요. 근데 그것도 아무리 뭐 저 친구는 일을 안 하고 나만 일을 해서 이렇게 나누는 것도 때로는 아까울 때도 있는데 때로는 이 기회가 너무 좋은 건데 저 사람은 나를 선택해 준 것만 해도 막 너무 고마우니까 그러다가 그 다음에 온전하게 남편하고 저하고 이제 사업을 하게 된 것이 들어왔어요. 그것도 아무도 안 가는 데였어요. 이미 다른 분양 현장 분양 대행팀이 3번 4번이 바뀌면서 뭐, 그 마을 이름이 소울 마을인데, 소름 마을이 된 거예요. 너무 소름 끼치게 안 되고, 막 이런데. 거길 들어가서도 오직 감사하고, 사람 만나서, 금사님 말씀하신 대로, 천사로 봐. 그 사람이 붙여야 하는 걸로, 지금도 그 현장을, 너무 깨끗하게 지금 마무리가 돼가고 있어서, 주변 사람들이 뭐 더 크게 소문이 난 거예요. 뭐 어떻게 갈 때마다 이렇게 잘하세요? 그냥 감사하기만 하면 돼 하면서 제가 그 방법을 또 주변에 나누니까 거기 있는 인연들이 저한테 와서 지금 함께 하는 인연들이 생겼어요. 네. 마음 공부 함께.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정말 막 깊은 갈등으로 뭐 늘 사업에는 돈 문제, 또 인연 간의 갈등 이런 걸 힘들어하던 친구들이 와서
그 사람들이 그래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니야. 하지만 우리 각자 한번 그거 놓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한번 책임져 가보자. 오케이. 그거에 쫓아다니면 내 시간이 너무 아깝지 않아? 하면서 이제 지금 우리 마음 거울로 보는 방법. 제일 먼저 제일 쉬운 감사발전서를 나눴죠. 오케이. 지금 한 친구는 뭐 너무 뭐 피폐해 있다가 이 감사발전소의 여신이 됐어요. 막 그거 하나로 얼굴이 너무 막 눈부시게 막 변해서 네. 이 감사발전소를 막 찬탄하면서 요즘에 다니고 있어요. 고개가 됐군요. 네. 자, 이제 아마 또 궁금하시기도 하죠. 재밌으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도 돼 노래 한번 부르시고 또 이제 이야기를 이어가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도 돼 괜찮아 그러는 것은 좋은 경험이야. 그러는 나를 사랑해 고마워 화나도 돼 괜찮아 화나는 것은 좋은 경험이야. 화나는 나를 사랑해 고마워 외로워도 돼 괜찮아 외로운 것은 좋은 경험이야. 외로운 나를 사랑해 고마워 불안해도 돼 괜찮아 불안한 것은 좋은 경험이야. 불안한 나를 사랑해 고마워 실수해도 돼 괜찮아 실수한 것은 좋은 경험이야. 실수한 나를 사랑해 고마워 아파도 돼 괜찮아 아픈 것은 좋은 경험이야. 아픈 나를 사랑해 고마워 네,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도 경험해야 될 좋은 경험이라는 것을 이 노래를 통해서 우리가 부르면서 참 많은 편안을 얻으셨죠. 네. 예. 또 우리 그 하우들이 궁금해하는 게 있어요. 네. 그것은 자녀 교육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이혼하시면서 아이를 이제 네. 지금 길러 오셨는데 어떻게 그 문제들을 잘 풀어갔는가 한번 이야기해 주시죠. 이혼을 했기 때문에 더군다나 제가 이혼을 하면서 아이를 이제 제가 길러야 되겠다고 한 것이 물론 큰 아픔이 됐어요. 아이도 얼마나 하루아침에 그때 아이가 5살, 6살 때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더 집착이 가더라고요. 얘를 그러지. 잘 길러야 되겠다. 잘해줘야 되겠다. 마음 공부이 초기였는데 내가 이 아이의 아버지 자리를 빼앗았고 또 뭐 이런 걸 생각하면서 정말 잘 길러야 되겠다 생각을 하니까 지금 새로 만난 남편이 아이한테 조금만 뭐 좀 이렇게 좀 할 때마다 너무 제가 아프기도 하고 초창기에 지금 남편과 만났을 때는 마음 공부 방법을 제가 쓰고 너무 부지런히 하고 있기도 했지만 전 남편과 헤어지면서 나의 자책 또 맞아요. 잘하고 싶다는 마음 또 이 현실을 내가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뭐 오는 그런 책임감으로 해서 남편이 어떤 모습을 보일 때마다
너무 참을 수 없는 화가 났어요. 그러겠네. 아마 이 뭐 거울로 본다 하더라도 너무 가깝게 내 이 뭐 비참한 모습을 보여주니까 아 그런데 제가 저희 아버지가 정신력이 강하는 제가 좀 강한 면이 있더라고요. 남편이 굉장히 나한테 폭력적으로 다가오고 할 때 또 아이한테 어떤 모습을 보일 때 제가 다짐을 했어요. 여기서 내가 아이를 챙기다간 집안이 다시 풍지박장이 나겠다. 예. 물론 아이한테 관심은 가요. 계속 예전에 가고 아이가 굉장히 이상한 행동도 많이 보였어요. 막 칼로 셔터 칼로 막 가구건 뭐건 막 이렇게 갖다 찍고 굉장한 자기 아픔을 표현했는데 그때마다 이제 저로서는 아주 이기적으로 방문을 닫고 그냥 일기 쓰고 나를 보고 하는 걸로 그러니까 아이를 전혀 돌보지 못했어요. 이제 예전처럼 막 돌본다고 뭘 챙겨줘야 되고 뭐 하다못해 음식마저도 유기농으로 먹이고 해야 됐는데 어떤 이런저런 과정을 통해서 지금 현재는 중간중간 내가 아이에게 너무 집착하고 저 아이를 우려한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남편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는 게 이게 지혜로운 거다. 왜냐하면 이미 부모님이 삶을 통해서 저희한테 비춰주신 모습이 있었어요. 물론 부모님은 부모님으로서 그게 너무 옳은데 저한테 저는 지금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제가 마음이 아픈 건 정말 우리 형제들이 제가 제 자력을 길러서 정말 부모님을 나를 낳아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하면서 누구는 자기 부모님 얼굴도 모르는 사람도 잘 돼서 있는데 부모님이 어떻게 불화를 하시는 모습이 보여도 내가 좀 잘해서 했었으면 부모님의 그 시름을 덜어주고 부모님의 화합을 이끌 수 있겠다. 또 지금 거꾸로는 부부가 정말 화목하다면 자녀는 무슨 문제가 있겠는가. 거기서 아니 부모님이 막 싸우면 또 부모님이 막 어떤 갈등을 막 이렇게 저한테 늘어놓으면 어린 마음이 말로 할 수 없이 복잡했어요. 그러지. 어릴 때 이제 아버지가 오래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또 미국에서 두 집 살림을 미국 가시니까 뭐 어떤 이유로든 어머니가 수시로 저한테 와서 아버지가 바람을 핀다, 뭐 누구를 있단다 이렇게 얘기하실 때는 어머니조차도 나밖에는 뭐 바깥으로 세워갈 수 있는 얘기가 아니니까 할 수 없겠지만 어린 마음이 막 철렁철렁하고 너무 감당할 수 없는 아픔이 있었는데 제가 그걸 경험했어야 되는 게 지금 다행히도 우리 아들은 이제 재혼 가정이라는 살지만 그렇기 때문에 보는 혜택이 많아요. 네. 결코 너네 아버지는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었어. 그러고 엄마가 잘못해서 이혼을 했어. 아빠한테는 전혀 문제가 없었어. 아마 나를 보지 못했다면 너네 아빠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 이래서 이혼을 했을 거야. 막 이럴 텐데 그런 아픔들 때문에 지금 남편도 저도 아들한테는 저희 남편 아마 이런 가정이 있을 거예요. 어딘가는. 내가 너네 아빠를 알아. 너네 아빠 너무 대단한 사람이었어. 그 얘기를 지금 남편이 해요. 너무 존경할 부분이 많은 사람이었어. 예. 아이가 그 속에서 크고 있어요. 예. 그런데도 제가 지금 남편한테 신경 쓰는 것보다 자꾸 아이한테 수시로 마음이 가요. 어느 순간 제가 네, 그러니까 아이가 어느덧 아빠한테 막 기어 올라오려고 하고 뭐 저도 치고 올라오려고 제가 이제 그거를 용기를 내서 좀 눌러야 했었던 단어가 있어요. 도연아, 나는 너가 우선이 아니야. 옳시고. 너보다 내 남편인 아빠가 우선이야. 왜냐하면 나는 아빠랑 영원히 살 거고 넌 언젠가 나가서 너의 짝을 만날 텐데 나는 너가 1등이 아니야. 그리고 너보다 또 나는 내가 우선이야. 내가 너만 신경 쓰고 하다 보면 내가 지치면 엄마가 잘해갈 수 없어. 그리고 지금 모든 거는 지금도 제 현 주소는 내가 얼마만큼 다져졌지, 내가 얼마만큼 책임지고 있지, 내가 얼마만큼 성장했지는 정확한 그 잣대는 남편을 보고 알아요. 그러지. 남편이 아직 나를 인정하지 않는 거.
남편의 어떤 모습일수록 제가 그때마다 정신 차려요. 나는 나를 포장할 이유가 없다. 남편이 지금 현주소야. 뭐 그것이 정확한 저를 보는 거울이에요. 네. 거기에 올인을 하려고 노력한다고 하는 거 보니까 아직도 제가 그럴 수 있어요. 네. 아주 참 아까 좋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우리 한국 사회가 이제 모성애를 갖다 보니까 결혼하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 제가 이제 오랜 캠프와 상담을 해보면 자식이 1번으로 들어가 있어요. 남편이 1번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하고 여러분들도 제가 뭐 강의에서도 이 이야기를 드렸고 자녀 문제에서도 같이 또 이야기 들었습니다만 아직도 자식을 1번으로 두고 있는 분은 자식을 위해서라도 내려놓으시고 남편을 내 1번으로 마음에 받아들이는 작업을 하십시오. 그럴 때 그것이 얼마나 아이한테 큰 힘이 되고 그렇게 이야기하십시오. 아야 내가 그동안 나를 늘 1번으로 했어. 그런데 아니야. 이제는 네 아빠가 1번이야. 미안해. 그럴 때 아이가 정신을 차리게 되고 스스로 독립하게 아마 그런 것들 잘 경험하시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한 2분만 저희 어머니랑 아버지가 굉장히 20년 이상 떨어져 계셨기 때문에 어머니가 저희 4남매를 홀로 키우셨어요. 어머니는 굉장히 자식들한테 헌신하셨는데 아버지는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에 함부로 하지 못하지만 동생들이나 저나 마음의 증오를 했지만 어머니는 정말 헌신하셨는데 제가 이렇게 돌아보니까 또 동생들도 보니까 어머니는 자식들한테 올인을 하셨어요. 자식들이 이제 보는데 어머니한테 굉장히 버릇이 없었어요. 굉장히 뭐 편안하고 만만하고 신뢰를 한다고 하지만 뭐 온통 우리한테 지금 헌신한 거에 어떻게 지금은 이제 어머니가 작년 9월 7일에 이제 뇌출혈로 쓰러지셔서 뭐 간신히 저희 이기적인 욕심으로 잡아서 지금은 그냥 병상에 누워 계신데 자식한테 막 잘해주기만 하는 그 저의 모습이 어떻게 충분히 자식을 망칠 수 있는지 또 그것이 된 게 제가 어머니가 헌신해 주셨다는 거를 알지만 너무 잘 알지만 그 어머니를 또 굉장히 무시하게 되면서 그렇습니다. 어머니가 이제 아버지와의 관계 뭐 제 모습을 비춰주신 거지만 오히려 부부가 막 화합하는 속에서 이게 자식이 존중이 되는데 너무 자식한테 올인하면서 오히려 내가 자식한테 짓밟히게 되는 형상들이 주변에 보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네. 굉장히 부모님은 정말 다 내주시는데 자식 입장에서 그게 오히려 냉정하게 자력으로 떨어뜨려 놓을 때보다 네. 오히려 그것이 정말 무자비의 자비, 진짜 자비가 뭔가 하는 것을 경험한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제 행복가족 캠프를 지금 138차 거의 뭐 빠지지 않고 이어오면서 아주 기억에 강하게 남는 내용들 또 이제 다른 사람들이 이제 우리 회원님을 통해서 이 마음 공부를 하게 되어 가지고 열려가는 어떤 그런 사례들을 좀 간단히 말씀드릴까요? 이야기해 주시죠. 일단 행복가족 캠프를 참여하면서는 뭐 너무 처음부터 초창기 멤버이기 때문에 금사님께서는 각각 이렇게 팀을 이끌 수 있는 자리를 처음부터 주셨어요. 캠프를 하면서 1차적으로 저는 늘 캠프에 참여를 했어요. 그리고 오시는 분들마다 어떻게 뭐 억지로 잘해주고 이게 아니라 늘 참여하시는 분들을 거울로 보게 됐죠. 나처럼 부모와의 아픔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었어요. 또 뭐 죽고 싶고 사업이 안 되고 배우자와의 갈등, 자녀와의 갈등, 나와 똑같은 아픔들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었어요. 내가 어떤 부분이 해결된 건 그분들을 굉장히 편안하게 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분들도 소중한 자기 아픔을 가지고 그 아픔에서 일어설 수 있는 방법을 찾아왔구나 볼 수도 있었고. 공감이 되니까. 네. 네네. 또 어떻게 제가 내면에 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은 그 굉장히 못나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고 질타가 나가고 나의 모습에. 그래서 행복가족 캠프를 할 때는 분명하게 거울로 보고 하는 나의 성장을 해왔고 또 이제 그런 인연들과 이 방법을 나누면서 이게 막 상대를 고치려고 하는 것보다 자기 안으로 들어가서 자기를 이렇게 개선시켜 오는 인연 몇몇 인연들이 그 삶을 지금 이제 한 10년을 지켜봤잖아요. 물론 한두 번 오셔갖고 막 정말 그때그때 변화가 되신 분들도 많아요. 그러죠. 저 사람이 문제였다는 내 문제네. 또 아니면 굉장히 열등감에 빠져있던 사람들은 내가 어떤 사람은 자기 사랑이라는 것도 처음 들어봤다고. 맞아요. 너무 저 얘기죠. 저도 그랬는데 이 내가 나를 사랑해야 하는 거구나만 아는 분들도 너무 깜짝깜짝 놀라서 가고 또 내가 내 아버지를 감히 무시하고 있었어. 가만히 나는 너무 오랜 세월 아버지를 무시했는데 가만히 이 자리에서 이게 사람들이 둥그레 앉아서 이제 회화를 하잖아요. 정말 잊을 수 없는 한 분이 갑자기 너무 긴 세월 매몰돼 있다가 아니 근데 너무 이상해요. 근데 내가 왜 내 아버지를 무시하고 있었죠? 자기도 순간적으로 너무 이게 자기도 깜짝 놀라는 거예요. 다 같이 깜짝 놀랐죠. 정말 캠프는 한순간 그 사람이 자기를 발견하면서는 한순간 사람이 달라지고 한순간 사람이 열려지고 근데 또 그걸 또 매번 오시는 분들이 또 있어요. 매번 오시는 분들은 정말 아직까지 자기가 갖고 있는 문제를 아주 투명하게 자기를 보고 꾸준히 정말 이 방법을 자기 걸로 만들려고 하시는 분들 이렇게 보면 정말 늘 어떤 갈등과 문제 속에서 또 자기를 발견하고 하면서는 굉장히 단단하게 이 정말 우뚝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라는 느낌으로 그렇습니다. 서시는 분들도 네네. 있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내 삶의 아픔이 그 또 내가 얻은 이 해답이 나만 살리는 게 아니고 이게 지금 세상 전체를 보면 우리나라가 자살률 1위, 이혼율 1위, 이제 아이도 안 낳는다 하는데 그러니까 말이야. 나의 아픔은 한 개인의 작은 아픔이 아니었어. 제가 이혼을 한 번만 한 것도 아니고 이렇게 반복한 사람이에요. 여자로서 또 사업도 실패를 하고 나 왜 이런 아픔을 내가 이렇게 못나서 겪지 이렇게 생각했던 거에서 어떤 해답을 찾아서 내 삶을 이렇게 키워오다 보니까 내가 나의 아픔이 나 한 사람의 아픔이 아니었구나. 너무 귀한 체험이죠. 온 세상에 앞으로도 또 어떤 지속될 어떤 아픔에 이 나의 방법이 해답이야. 이 마음 공부하기 지금 원광 디지털 대학이란 곳에 마음 공부 방법론이 있는데 저는 그냥 이 자리를 빌어서 감히 이것이 최고의 대학이라고 최고의 과목이라고 정말 근본이 되는 공부라고 아주 선언하고 싶어요. 이게 한치의 부끄러움이 없어요. 근데 제가 조금만 얘기를 하면 이 원광대는 어쨌든 저는 이제 애초 불교 신자였지만 소태산 대종사라는 우리 성각자께서 정신이 개벽하니 물질이 개벽하니 정신이 개벽하자 하고 굉장한 정신이 흐르는 곳인데 지금 모든 세상에서 우리나라가 굉장한 지도국이 될 거라고 예언들을 하고 있는데 이미 이제 소태산 대종사께서는 100년 전에 우리 정신의 지도국이 될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오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니 어떻게 정신의 지도국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을까 보니까 이분이 어느 정말 큰 대도의 대법에 이런 상이라는 어떤 진리를 표식으로 내놓으셨지만 이 세상의 어떤 진리체가 그게 하나님이 됐건 법신이 됐건 어떤 그것을 깨달으시면서 정말 스스로가 제도되고 스스로를 구제하시면서 이와 같은 법으로 세상을
제도하고 구원하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다. 왜냐하면 그러죠. 저도 지금 긴 얘기는 할 수 없는 짧은 시간이지만 저의 부모님이나 지금 그 방법을 또 금사님께서 거울을 보는 방법으로 아주 단순하게 그 많은 것을 하나의 그 도표로 정말 우리는 반야용선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 마음일기표 자체를 또 하늘이 주신 매직박스라고도 하는데 이것을 가지고 제가 지금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은 저도 소토산 대종사님만큼은 아니어도 그 맛을 보고 그래서 또 그러지 않으셨을까. 그래서 저는 이 마음 공부가 여러분 지금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정말 놀라운 그 지금 자기 안에 어떤 정보로 이 마음 공부학을 선택해서 또 저와 이렇게 금사님과 같이 마주하고 지금 이런 자리가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제가 또 그러면서 너무 자긍심이 든 게 그분 이 땅의 성각자가 그렇게 나셨고 너무 쉬운 한국말로 네. 또 너무 쉬운 한국말로 제가 알아듣고 여태까지는 막 모든 거를 막 그 원서를 해독해서 영어라는 것이 국제적인 언어, 공통 언어가 됐었는데 지금은 이 정말 이 세계적인 정신 지도국의 어떤 이 전달하는 말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영어를 익히듯이 한국말을 또 세계 사람들이 익혀내지 한국말이 굉장히 인기래요. 더군다나 훈민정음이 너무 대단한 언어로 1등 언어로 이제 된 것인데 제가 그것도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이게 왜 1등일까? 물론 뭐 소리 언어고 여러 가지도 있지만 이 언어로 정말 나 자신에 대한 정신세계를 온전히 다 펼쳐서 얘기할 수 있는 언어가 정말 좋은 언어지. 예. 그렇다고 보면 우리 정신의 지도국이라는 것과 이 언어로 글로 표현하는 이 말을 탄생한 지금 이 땅이 지금 이 자리가 너무 최고가 아닌가 싶어요. 이 말을 꼭 전달하고 싶었어요. 아이고, 정말 감동입니다. 오늘 효원님과 이 대화를 나누니까 저도 가슴이 아주 뿌듯하고 벅찹니다. 이제 한 15분 더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함께 조금 이제 정신을 좀 그 감사발전소를 이렇게 행동을 통해서 하는 걸 같이 한번 따라 해보시죠. 합장하시고 깊은 고마움으로 꽃향기 맡으듯이 쭉 들이셨다가 내쉬면서 이때 이 침묵을 즐기십시오. 자, 다시 한번 깊은 고마움으로 천천히 들이셨다가 자, 다시 한번 깊은 고마움으로 들이셨다가 네. 이제 기분이 많이 편안해졌죠. 네, 이 감사호흡을 또 이렇게 모션으로 하게 되면 또 이제 체험이 깊어지는 것 같고 또 마음이 더 깊게 편안해지는 것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제 침묵을 이렇게 경험하는 것처럼 참 좋은 것이 없죠. 그때 이렇게 이제 우리 효원님과 이제 효원님의 마음과 내가 하나가 통하게 되고 이런 교우님들이 저와 이제 마주하면서 하면서도 하나가 열려가는 우리 가족들이 모여서 이렇게 감사호흡을 스스로도 하지만 함께 이렇게 모션을 통해서 나누게 되면 가족의 마음이고 자연히 하나 막 어떤 애씀이 없이
하나가 되어질 때 이심전심, 그죠? 네. 지금 이 저와 대화 나누는 것도 정말 뭐 아무것도 없이 그동안 우리 경험들을 이심전심으로 나눌 수 있게 된 것도 이렇게 보이지 않는 흑원과 하나 돼서 서로 나누기 때문에 재미있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서로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집니다. 어쨌든 하여간 참 인연이 좋아 이렇게 되었고 우리 원광디지털대학교에 입학하셔가지고 마음공부학을 참 너무 재밌게 배우고 지금 10년간 행복한 캠프를 이제 운영해 왔습니다. 네. 왔으니까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고 싶은가 뭐 계획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좀 나누어 주시면 학원님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참 경이로운 게 이제 내 존재가 너무 대단한 존재구나.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상상할 수 없이 이제 마음 공부를 하면서는 사실은 나는 누구인가 하는 나에 대한 이제 인식이 이제 자각이 굉장히 커지는데 그때 참 신기하게 이제 제가 아버지와의 만남을 이제 해소하고 또 아버지로 해서 이제 어떤 깨어남을 마음을 일기로 맛보게 되니까 그때 비전이 가슴에서 팍 터지더라고요. 네. 저는 그래서 아버지와의 이게 만남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내가 바로 서지니까 뭐 이렇게 예전에는 막 내 꿈이 뭐야 해서 막 꿈을 적고 막 꿈을 만들어야 되고 막 이랬는데 이미 어디에서 있었다는 듯이나 갑자기 가슴에서 비전이 팍 터지는 거예요. 그 비전이 뭐 이제 누가 보면 뭘 그렇게 거창해 하는데 뭐 어떤 꾸밈도 없이 내 가슴에서 나오는 거를 이렇게 해놓은 게 이제 카페에도 있는데 그때 저의 비전이나 지금의 저희 어떻게 보면 그 터진 애초 10년 한 뭐 7, 8년, 9년 전의 비전이 지금 실현돼 가고 있는 거예요. 그때 비전이 뭐였냐면 이 마음 공부 방법을 정말 온 세상에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끔 내가 그 산 증인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렇지 않고 누구한테 알려줄 수가 없는 문제잖아요. 그리고 내가 완성도 되지 않고 누구한테 막 자신 있게 알려주는 것은 나 자신한테 너무 큰 불행이죠. 왜냐하면 위선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지식만 전도되죠. 또 그렇게 또 누가 나를 존경한들 뭐 거짓된 모습을 존경받는들 또 누구 세상이 어떻게 인정을 한들 뭐 무슨 소용이겠어요. 이제 이미 너무 제 삶을 좀 이게 민낯을 좀 파헤치다 보니까 이제 위선이라는 건 저한테 남이 아니라 우선 저한테 아무 뭐 되게 좋지를 않아요. 그때 비전은 정말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왜냐하면 나도 너무 죽고 싶을 정도로 막 힘들 때 또 막 너무 혼란스러우니까 정신 이상이 올 정도로 혼란스러웠어요. 이게 저의 경험, 뭐 이혼을 했다, 실패를 했다, 어떤 경험보다도요. 그 경험에서 어떤 내가 느낀 감정들이 없다면 그 경험은 뭐 그냥 뭐 경험이 아니죠. 그러니까 너무너무 혼동스러워서 그렇습니다. 정신이 뭐 이상하게 될 정도로 그래서 앞에 막 헛것이 보일 정도로의 혼란스러움. 또 도시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막 어떻게 내가 선택을 해야 될지 몰라서 막 오는 마음의 괴로움. 또 막 이 괴로움은 정말 여러분도 한 번씩 보면 괴로움이 피하고 싶어서 제가 깊이 안 느껴서 그렇지 이 고통이나 아픔에서 오는 마음의 이 괴로움은 정말 감당할 수 없을 정도에 그래서 뭐 술도 먹고 뭐 어떤 담배도 피고 뭐 어떻게 해서 다른 데서 그래서 바람도 피게 되고 하는 여러 가지 일이 있는 건데 그것에 있는 분들이 정말 뭐 이 삶에서 허우적 될 때 누구나 이 방법을 가지고 있다면 정말 제가 지금 저 아들한테도 지금요 이게 딱 학교를 갈 때는 그래요. 내가 이제 널 보내면 어릴 때부터 나는 바깥에서 널 돌봐줄 수가 없잖아. 엄마는 늘 너가 잘할 거라고 마음은 다 있지만 그냥 너가 어느 때는 선생님도 만나고 어떤 일을 겪을지 몰라 하지만 네가 지금 나가면서
감사 발전소 호흡하면서 3번만 돌리고 가. 얼씨구. 그리고 뭐든지 감사하면서 다녀. 그러면 나는 너 걱정을 안 할 거야. 너도 감사만 하고 다니면 오케이. 뭐 괜찮아 다. 이 얘기를 항상 해요. 그리고 엄마는 너한테 남겨줄 게 없어. 하지만 감사하는 것만 하면 너도 문제 없고 나도 문제가 없어. 정말 최고의 유산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말 누구나 정말 이게 나로 내가 그 큰 아픔을 겪고 보니까 막 괴롭고 힘든 모습을 보면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내가 뭘 도와줬으면 좋겠다 할 때 뭐 직장 때문에 힘들어하면 직장을 좀 주고 돈이 힘들어하면 돈을 주고 싶고 막 이랬는데 제가 그 많은 사람을 무슨 방법으로 돈을 주고 직장을 구해주겠어요. 근데 마음은 정말 그 모성애가 그렇습니다. 너무 크게 돼서 세상의 곳곳에 보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러면 나는 이것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스스로 이래서 네, 그것이 어렵지 않은 방법. 그래서 동생들한테도 막 힘들고 하면 제가 좀 이렇게 권해요. 그래도 뭐 귀뚱으로도 안 듣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도 뭐 어쨌든 어떻게 그래서 네. 지금은 저의 비전을 아까 물어보셨는데 그것이 사업적인 비전도 있었어요. 네, 내가 사업을 좀 내가 하고 있는 사업으로 왜냐하면 물론 제가 이제 갓난했을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또 부모님이 제 어려운 형편을 보고 너무 마음 아파하셨기 때문에 내가 내 자력으로 다시 제2의 인생으로 내 일도 좀 돈도 좀 잘 벌겠어 하고 이제 지금 사업도 키워오고 있지만 지금 사업을 키워오는 것이 그저 돈만 버는 것이라면 저한테는 의미가 없어요. 네.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사업을 키워가고 있느냐를 저는 그냥 증명하고 보여주고. 실증적 사례로 보이고 네네. 싶은 것이고 또 이것이 잘 되면 정말 누구한테나 어디나 정말 이 모든 일에 또 돈이 안 필요한 곳은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적극적으로 저도 행복하고 저의 삶도 풍요롭고 또 이 행복가족 캠프 자체, 이 행복한 가족 자체에 이 후원도 좀 하고 좀 같이 키워나가서 이것이 전 세계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두고두고 이 방법을 누구나 다 또 그 너무 아픈 사람들 곳곳에 그 방법이 미쳤으면 좋겠다. 그 정말 아프고 힘없고 가난하고 한 사람들은 정말 달려가서 어떤 환경을 제공해 주지 않으면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은 기회가 없잖아요. 없죠. 무슨 무슨 뭐건 가면 다 몇백만 원씩도 하고 하는 또 하다못해 요즘은 누가 그러더라고요. 교회 가면 뭐 해갖고 돈 내야 되고, 절에 가면 하다못해, 초도 올려야 되고, 정말 그것도 자기가 살 여력이 없어서 그것도 하는 사람들의 너무 순수한 마음도 그렇습니다. 있지만, 네네. 정말 어디든 달려가서 그 사람들이 와서 편안하게, 자고 먹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다면, 그러면 저희한테도 어떤 그런, 이 재정적인 부분이 갖춰져야 되니까, 제가 하는 사업이 그것의 밑바탕이 되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제 삶을 참 이게 너무 줬다고 할 수 있는 게 없는 게 그렇게 해서 이 마음 공부로 이제 저한테 집중하는 것이 결국은 제가 피는 거고 보니까 누구한테 이걸 제가 줬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사실 없는 것 같아요. 그냥 흘러 넘치는 건 나누는 거니까. 제가 가장 큰 수혜자이기 때문에 저의 비전은 그렇습니다. 마음 공부학이 어떤 식으로 전 세계로 변절할지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방법을 손쉽게 찾아서 정말 확산되기를 바라고 이렇게 제가 지금 영상으로 지금 저는 이렇게 허공에 나한테 얘기하는 느낌이에요. 그냥 정말 여러분들이 다 난데 어느 분이 어떻게 보실지 모르지만 지금은 매체가 영상을 통해서 전 세계가 하나로 만날 수 있어요. 앞으로는 이제 다 이게 이미 스마트폰 세계는 열렸고 다 이렇게 매체로 만나니까 만약에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이렇게 여기서 감사발전소 돌리는 거를 전 한 나라가 됐건 전체가 됐건 같이 한다면 이 얼마나 놀라운 에너지로 하나 될 수 있을까. 아마
엄청난 일이 벌어질 것 같은데 네. 그것이 이제 뭐 과학 물리적으로도 가능한 세상이 됐잖아요. 네, 예전에 왜 그 누가 숟가락 구부러뜨리는 왜 무슨 왔었잖아요. 뭐 다 같이 해보세요. 얍해갖고 막 하는데 지금 이 순간에 다 같이 켜고 만나서 우리가 다 하나인 우리가 뭐 감사 발전소를 가동하는 걸 하면 이 뭐 우주 전체가 들썩들썩 할 것 같아요. 와. 네. 제 비전이 됐나요? 저 비전을 듣고 보니까 네. 저 비전하고도 딱 같이 그래요? 하나, 우리가 지금 하나. 예, 이게 정말 함께 이 자기 마음을 깊게 탐구하고 저는 그동안 캠프하고 또 마음 공부하면서 저와 깊게 만나서 이렇게 하나 된 분들은 사실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아픔과 고뇌를 겪은 분들이 이렇게 만나졌습니다. 뭐 아무런 삶이 문제가 없고 뭐 행복한 사람은 뭐 저 만날 것도 없죠. 네. 그런데 정말 많이 손잡고 울고 아픔을 같이 공감하고 했던 분들이 그러니까 그 많은 고뇌와 아픔과 상처가 이게 다 보물덩어리구나. 네. 그것이 정말로 정금같이 오늘의 나를 다시 일깨워주는구나. 이 세상은 너무 공평하구나. 네. 예, 이런 것을 느끼게 해주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만남 또 이러한 그 시간들이 이런 학우님들한테 아마 큰 용기를 두었을 것이고 하나도 어렵지 않죠. 네. 예, 그냥 뭐 함께 숨 쉬면서 고마워하고 거울 보고 자기를 찾는 일들을 여러분들이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러시대요. 강의 들으시고 최고의 선택이었다. 네.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함께 스스로를 열고 세상을 멋있게 열어가는 주인공들이 되십시오. 예. 마지막으로 우리가 처음 뵙겠습니다. 한번 인사했던 처음 뵙겠습니다. 네. 아무 문제 없습니다. 당신이 나이며 최고입니다. 박수. 예. 여러 학원님들 너무 감사하고요. 예, 오늘 또 우리 효원님 이렇게 함께해서 마음을 다 열고 아름다운 이야기를 나눠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아버지로 선택한 건 최고의 선택이었고요. 최고의 그 말도 처음 들었는데 마음 공부하기 그래서 최고가 맞습니다. 네, 최고의 감사합니다. 선택하신 여러분들을 축하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